자,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를 찾는 문제죠?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여기가 좌, 여기가 우 있으면 우측으로 하향하는 게 수요 곡선이란 말이죠. 그리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상향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뒤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수량이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면 공급량은 우상향하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겠습니다. 1번 X고,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X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실제로 구매한 수량 모두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수요하고자 한 의도량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구매 수량은 아닙니다. 그러면 2번, 3번 똑같은 말이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실제로 공급하려고 한 의도량을 말하겠죠. 이것도 수량이 아니고 의도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갔어. 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가 분양가도 높아지겠죠. 분양가도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X. 그럼 이제 5번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Y축은 가격이잖아요.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화된다면 이 수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은 가격 변화량에 따른 이동이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뭐 출제도 자주 되고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학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에, 이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량을 의미합니다. 플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량, 저량이 있는데, 저량이라는 것은 시점, 지금 통장에 내가 얼마가 있냐, 딱 지금 내 통장에 100만원이 꼽혀있어. 딱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원은 저량의 시점에서 판단한 금액인 거죠. 그러면 유량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내 월급이라는 것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한 거에 대한 급여죠. 그 100만원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유량을 얘기합니다. 월급이나 연봉은 유량을 의미하고, 내 지금 통장의 잔액은 저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할 때 일정 기간, 즉 유량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거죠. 유량의 개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량을 바로 우리가 수요라고 합니다. 실제 구매한 아니고 구매하려고 한 의도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에는 이 법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요는 줄어들겠죠. 아니, 옛날에는 김밥 한 줄에 1,000원 했었어. 그러면 내가 김밥 2줄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김밥 한 줄에 2,500원 한다. 그럼 내가 2줄을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고, 우하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Y축이 가격이고 여기가 그 양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드니까 우하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구도 있겠죠. 그리고 뭐 각자 개인의 소득, 선호도, 기대 심리, 대체 투자 시장 등이 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국말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요의 변화가 있고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수요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요는 의도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은 조건 안에서 이 가격에 의해서 내가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 가격이 내려가면 좀 더 많이 수요하려는 이것을 바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은 가격하고 의미가 있고 가격 외에 다른 결정 요인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양가.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다 보면은 워낙 많이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양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 이제 양가집에서 다 잘하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가격이 원래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조금 있다 팔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자산 증식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가격이 올라도 오히려 더 많은 수요와 이제 거래량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요를 배웠으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 그래프를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Y축을 가격 P라고 합니다. price.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량 Q라고 합니다. quantity.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우하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왜냐면 내가 김밥을 내가 1,000원 할 때는 내가 2줄을 먹을 수가 있었어. 근데 김밥이 2,000원 하니까 내가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1줄밖에 못 먹겠죠. 이처럼 가격이 높으면은 제가 좀 잘 그렸는데 이게 PC가 돼가지고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가 적게 되고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수량을 이제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꼭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수요를 공급했으니까 공급을 공급해 볼까요?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유량의 개념이죠. 제가 저량은 시점, 유량은 기간, 내 지금 통장에 꼽혀 있는 돈은 저량, 내 월급은 유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정 조건 안에서 공급자가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량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의도량을 얘기한다는 거 이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급법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격이 높게 받으면 높게 받을수록 많이 공급하려고 하겠죠. 내가 뭐 소고기를 파는데 지금 소고기 가격이 높아. 그럼 어떻게든 매물을 많이 받아와서 많이 팔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시차라는 거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급시차라는 것이 생기고 여기서 나온 게 뭐 거미집 이론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수요랑 똑같이 양가. 가격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 가격 외적인 부분은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공급 곡선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Y축은 가격, X축은 수량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공급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수요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높으면 많이 수요하지 못하고 낮으면 낮을수록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는 우하향을 그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량이 정해지는 것이죠. 요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서 이제 균형점이 도출되는 그래프인 거죠. 요 반드시 그릴 줄 아셔야 되고 뭐 한 3번 정도 그려보시면은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지역의 단독 주택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수요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이걸 뭐 문제에서 뭐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이렇게 바꾸진 않아요. 자, 이제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항상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수요가 불변이래. 그러면 수요 곡선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불변이니까. 원래 우리가 공급 곡선은 이렇게 있었는데 감소했다고 하네. 감소란 말은 여기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가격에 감소가 되어야 되니까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네, 5번 문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풀다가 컴퓨터가 에러가 나가지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A 지역 단독 주택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O를 찾는 문제고, 자, 1번 선지부터 볼까요? 수요가 불변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P, 여기가 Q면 수요 곡선은 불변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이 지점에서 균형 거래량이 생겼는데 수요는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같은 가격에서 공급자가 더 적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같은 가격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고 요거를 공급 다시 곡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급 곡선 다시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지점은 이 P2 지점이 될 것이고 가격은 올라가고 이 P2 지점에서 이 Q2 지점에서는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량 감소는 맞지만 균형 가격이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니까 1번 선지는 X입니다. 요거 이제 그림을 꼭 그려서 이거는 분석하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선지는 이제는 공급 곡선은 불변이래요.
공급 곡선은 불변이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수요 곡선이 움직여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 거래량과 여기서 P1 요 균형 가격이 있었는데 수요가 증가했대. 그러면 이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이 더 많이 수요를 하니까는 이렇게 끄어서 이 지점으로 가면 되겠죠. 곡선 그릴 때 헷갈리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변인 공급 곡선 S와 변화된 수요 곡선 D-가 만나는 이 지점은 가격이 P2로 가격도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Q2로 증가했죠. 자, 그럼 볼까요? 균형 가격 상승 오케이. 거래량 감소입니까? 상승했죠. 2번 선지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대. 그런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보세요. 동시에 증가했다는 말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건 무시해. 어차피 동시에 증가했으니까 우리한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커.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커. 그러면 이 말은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증가했다는 거하고 살짝 비슷하죠. 그러면 1번하고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늘어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바로 틀렸다는 걸 유추를 할 수도 있고 반대니까 그려보면 되죠. 어차피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는 효율적으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정말 전화를 받는다고. 3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수량이죠.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말은 둘 다 움직였으니까 무시를 하세요. 그리고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그대로 고정됐다라고 가정하셔도 똑같겠죠? 그리고 공급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원래 공급 곡선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서 Q1 여기서 P1이었는데 자, 공급의 증가폭이 컸다. 공급 곡선이 이동하겠죠. 같은 가격에 더 많이 공급을 하니까 S-로 이동을 하고 거래량은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지죠. 1번하고 반대 결과 나오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이 아니고 하락. 거래량은 증가는 맞지만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은 X입니다. 네, 3번 X죠.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했대. 동시에 감소하면 제가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해.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대. 그러면 그냥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수요가 이 같은 가격에서 P1, Q1이었는데 수요가 감소했어요. 같은 가격에서 더 적게 사람들이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은 떨어지겠죠.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했으니까 4번 선지가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5번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5번 선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대. 그리고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증가하고 감소하고. 핵심 되는 거는 이거죠.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 거래량은 상승하겠죠.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요령은 뭐 동시에 감소한다든지 뭐 동시에 뭐 증가한다. 그리고 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을 무시해 주시고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변하는지 그 변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그것만 변화시켜줘서 정답을 찾아내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위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 가격 기역과 공급 곡선 길기 니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우리가 이 계산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3번으로 찍고 넘어가는 그것도 하나의 지혜지만은 쉬운 문제는 반드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급 함수하고 수요 함수를 무조건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만나 도출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무조건 일치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이전에 QS1은 30 플러스 P였고 이전에 QD 함수는 150 마이너스 2P잖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두 개를 이꼴에다가 붙여버려요. QS 이꼴 QD니까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 그리고 이 P로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마이너스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3P 요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이 플러스 30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30 하면 120 나누기 하면 P는 40이 나오죠. 그러면 기존의 균형 가격은 40, 그리고 이제 바뀐 걸 볼까요? QS2는 30 플러스 2P야. 그러면 무조건 제가 똑같이 맞춰주라고 했죠? 수요는 그대로니까 150 마이너스 2P는 30 플러스 2P. 자, P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4P고 3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는 120. 즉 나누기 하면 변화된 곳에서는 균형 가격이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은 40이었는데 변화된 건 30이니까 10만큼 감소했죠. 10 증가 제껴주시고요. 20 증가, 20 감소 제껴주시고 정답은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내가 QS 이꼴 QD는 공부를 해서 아는데 기울기는 구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에서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확률을 반반까지는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그러면 기울기는 뭐냐? 지금 기울기도 물어본 게 어디냐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죠. 그러면 수요 함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공급 곡선만 보시면 되는데, 원래 공급 곡선은 QS는 30 플러스 P였어. 근데 요 앞에는 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최초의 공급 함수를 P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자면 1QS 다시 마이너스 30으로 가는 거죠. 요게 우리가 최초의 함수고, 이제 이후의 함수로 한번 볼게요. 이게 최초고, 그럼 이후는 QS2는 30 플러스 2P. 그러면 이걸 다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P는 제가 저기 정리할 게 좀 틀렸네요. P가 1로 넘어가면 1QS1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QS2 마이너스 30이 되고, 요 앞에 이 2를 없애줘야 되니까는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줄게요. 2분의 1을 곱하면 P는 2분의 1 QS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QS1의 기울기는 처음에 1이었는데 변화된 데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러면 2분의 1만큼 감소됐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수요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에 균형 가격 기업과 균형 거래량 니은의 변화는, P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 우리 모를까봐 뭐 이렇게 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네요. 수량, 가격,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만나면 QD는 QS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공급의 함수는 고정이죠. 이 P-20은 고정이야. 그러면 최초는 변화 전에는 120-2P였죠. 그럼 요거를 다시 P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4P가 되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은 140이 되겠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P는 4, 3, 12, 4, 5, 20에서 35가 되겠죠. 변화 전의 가격은 35입니다. 그럼 변화한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메모를 해놓을까요? P의 최초는 35였어. 변화된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공급 함수는 고정이니까 2P-20이고, QD2는 120-2분의 3P야. 아유, 또 분수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를 넘기면은 2P 플러스 2분의 3P, 그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140이 되겠죠? 이라는 거는 2분의 4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140은 2분의 7P고,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7에서 이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여기는 280, 7P, P는
7, 4, 28, 40이 되겠죠. P-는 40이 된다. 그러면 5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10만큼 상승, 15 상승 다 무시해 주시고, 균형 가격은 5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제 균형 거래량은, 균형 가격 기획은 5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이제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했느냐? 균형 거래량은 여기 가격을 넣어보시면 되죠. 공급함수, 어차피 균형 거래량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디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급에 넣으시는 게 훨씬 지금 간단해 보이죠? 35P에 넣으면, 자, 이제 균형 거래량 한번 구해볼게요. 수요 함수에 넣으셔도 되고 공급 함수에 넣으셔도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균형 가격하고 균형 거래량 모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곳에서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나는 거에서 균형 가격을 구해놨단 말이야. 그럼 이 균형 거래량은 수요 함수에 넣든 공급 함수에 넣든 아무 데서 넣어도 되는데, 딱 지금 생긴 게 공급 함수가 훨씬 더 만만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초 균형 가격인 35를 대입을 하면 70 빼기 20이라서 50만큼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변화된 수요량인 P2의 균형 거래량을 대입을 하게 되면 80으로 바뀌고 10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기획은 5만큼 올라가고 니은은 10만큼 올라갔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게 계산 문제가 우리가 포기해도 될 문제가 있고, 이걸 포기하면 맞출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시니까 반드시 맞춰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